그다음에 이제 제가 미국 회사 중에 이제 팔란티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팔란티어란 회사가 그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네들이 가장 먼저 들고 나온 게 데이터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팔란티어가 어디 쓰이냐면 미국 군사 관련되는 정부 기관에 거의 모든 소프트웨어 데이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팔란티어가 많이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 쪽 서비스 한번 보시면 AI 기술을 이런 식으로 이제 Palantir's Meta constellation of growing 이용하고 있는 거죠. 인공위성 사진에서 이제 군사 crop 관련해서 productivity, and 예를 들면 present threats to the 적군의 US and its allies. And to 잠수함이 protect strategic 어디에 interests, 위치하고 있다. Allied 이런 forces need to 것들을 track every 실시간으로 submarine's deployment around the world. And at the forefront of this challenge 군사기관에서 are anti-submarine 이용하게끔 warfare officers. They turn 다 to Meta 서비스를 Constellation 하고 to 있습니다. monitor ports across. 그래서 이게 보시면 얘네들이 그냥 데모 영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게 거의 미국 군사기관이나 정부 기관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지구에 있는 이동 수단을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점 하나나 이런 거 찍게 되면 과거에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했는지 그런 것들을 the Pacific. 다 Let me show you a little 서비스로 bit about what that 제공하고 looks 있습니다. like. 얘는 인공위성 정보 아까 In 보였죠. response to Allied monitoring requests, Meta Constellation dynamically determines which orbiting sensors are available. 그래서 이걸 Integrated through 사람이 Palantir, 모든 the 데이터를 다 constellations 기록할 수 then 없겠죠. collaboratively schedule coverage over each 인공 port. 영상이 찍은 영상을 해석을 해가지고 Meanwhile, Apollo for Edge AI AI assigns 프로그램이 tailored AI 이런 micromodels to 것들을 each 보여줄 수 satellite. Running on 있게끔 board the 데이터를 satellite, the 만드는 models 거죠. will automatically find submarines and stream those insights directly to users. 그래서 보시면 적군의 잠수함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이동했다. 시간이랑 사진이랑 이런 것까지 다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 실제 Edge AI 인공위성으로 platform hot 가고 swaps the right 거기에서 micromodels 들어온 in, 영상을 rapidly 분석하고 reconfiguring the satellite. The models process 한다는 imagery, they detect 이거 submarines, 하나인 거예요? geolocate. 미국에서는 팔란티어 하나인 거예요? 뉴 팔란티어는 아직까지는 얼마 전에 실적이 플러스로 이제 돌아섰는데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미국도 지금 작년 11월부터 뭐 C3 AI 같은 경우에는 거의 주가가 한 3배 정도 올랐더라고. C3 AI, 뭐 AI 사운드, 진짜 회사명에 AI 들어가면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지금 비슷한 분위기죠. 근데 실제 진짜 돈 되는 그런 회사들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뭐 패턴으로 저희는 단기로 이제 할 수 있으면 네, 하고, 장기로 이 회사는 진짜 10년 후에 네이버 같은 회사가 되겠다, 한국에서 그런 회사를 찾아서 투자하는 게 뭐 저도 여러 가지 투자 방법 중에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해서 네, 하고, 팔란티어는 그 중에 이제 굉장히 데이터와 AI 기술을 잘 활용해 가지고 실제 많이 납품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라서 제가 소개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거의 다 이제 봤죠. 네이버까지. 그 다음에 리서치 리포트가 이제 많이들 보시겠지만
예,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관련해서도 미국 정부기관에 팔란티어가 많이 제공하고 예전에 빈라덴 체포하러 갈 때 거의 팔란티어가 그 예측해가지고 행방을 미리 예측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들 제가 몇 개 찾아가지고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그리고 이 챗 GPT가 지금 굉장히 핫한데 짧게 말씀드리면 원래 빌 게이츠가 마이크로소프트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그 컴퓨터 OS 시장을 석권하면서 진짜 엄청난 기업이었죠. 근데 그 아성이 무너진 게 이제 인터넷 브라우저를 같이 윈도우즈랑 같이 팔면서 야 저거 독점이다. 그래서 굉장히 미국 정부나 유럽에서 태클을 걸었고 그때 시점에 이제 떠오른 많은 회사들이 있는 거죠. 구글이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장악하던 그런 OS라든지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PC에서는 OS 시장의 1인자였는데 핸드폰으로 급격하게 넘어가는데 본인들도 핸드폰 OS를 했었죠. 근데 독점이나 이런 것들 규제 때문에 주춤하는 사이에 그 구글이 그 시장을 다 선점을 했고 구글이 모든 검색 전 세계 검색 시장을 다 선점했었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번에 이 챗 GPT를 가지고 그 구글 옛날의 그런 부귀영화와 구글을 뛰어넘기 위해서 챗 GPT를 가지고 지금 승부를 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챗봇이나 대화형 그런 AI 솔루션들이 기존에 없었던 게 아니고 이 챗 GPT가 이제 시장에 가장 이목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게 뭐냐면 굉장히 데이터 학습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학습량도 많고 실제 이 챗 GPT가 알려주는 답이 굉장히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을 많이 받고 있어서 가입자가 뭐 5일 만에 1억 명이 넘었다는 그런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듣기로도 이 오픈 AI 회사는 원래 일론 마스크가 샘 허트먼이랑 같이 창업한 회사고 그때 당시에 이제 피터 틸 이렇게 창업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투자했고 얼마 전에도 한 12조를 투자하기로 결정해가지고 지금은 원래 일론 마스크가 모든 그런 오픈 소스 지향적인 성격을 많이 표방을 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처음에 오픈 AI 회사를 만들 땐 이 AI에 대한 기술을 많이 이제 그 회사 이름처럼 많이 오픈해서 이제 알리겠다는 목표였는데 중간에 약간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잘 안 되다 보니까 투자 금액도 필요하고 해서 지금은 완전히 마이크로소프트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현재로는 마이크로소프트만 독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다른 회사가 챗 GPT를 이용하겠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 허락하에 이제 이용하는 사용료를 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MS가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구글이 장악하고 있는 검색 시장, 그 다음에 그 브라우저 솔루션, 이런 것들을 빙하고 그런 것에 넣어가지고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가 쏘아 올린 AI랑 거대한 공. 그래서 뭐 제너러티브 AI 시대가 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데 AI에 대한 이 분위기가 잠시 주춤하다가 지금 챗 GPT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전 세계에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이 거기에 대항해서 하고 있고 챗 GPT가 어떤 건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보고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챗 GPT 같은 것들을 돌리기 위해서 저희가 뭐 KT나 SK에서 뭐 초거대 AI, LG나 삼성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거기에 가장 큰 획기적인 솔루션들 낸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가장 지금 선두에 있는 게 GPT-3, 챗 GPT가 발표한 거 보시면 됩니다. 아, 요거는 시간 순위고, 시간 순위. 그 다음에 하웨이나 구글이나 그 다음에 네이버도 있었는데 요런 많은 회사들이 지금 이 클라우드에서 돌아가는 AI 솔루션들을 만들고 본인들 비즈니스에 사용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이퍼클로바 네이버께 들어가 있죠. LG 거도 있었는데 아마 뒤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음, 나중에 한번 보시고 그래서 예를 들면 현재 이런 여러 가지 AI 솔루션들이 나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실제 이거 가지고 돈을 벌어야지만 이제 실제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회사로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도 코난 테크놀로지, 오픈 엣지, 셀바스 AI, 솔트룩스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있죠. 요 근래에 단타나 단기 스윙 때 많이 보던 회사죠. 그래서 이 AI가 어떤 회사, 어떤 종류에 하고 있다는 것 정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진짜 이게 굉장히 AI면 모든 게 돈 버는 거냐? 거기에 이제 반대되는 의견으로 이제 진짜 일시적인 유행이냐? 아니면 이게 어떤 또 새로운 진짜 큰 트렌드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되게 좀 주의해야 된다는 리포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비트코인, 암호화폐나 마리화나 같은 것들 처음에 이제 엄청 열풍이 불었다가 지금은 다 주가가 곤두박질 쳤다. 그래서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된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빅베어 AI라는 회사가 있죠. 800% 급등했다가 지금은 내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과거 이제 마리화나 미국 정부에서 마리화나가 왜 나오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리화나를 이용해서 의료적으로 쓴다고 법을 바꾸면서 미국의 마리화나 관련 회사들이 엄청 상승했었거든요. 했다가 지금은 많이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잠재력이 있고 실제 돈을 벌어야지만 장기적으로 이런 AI 회사들을 투자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챗 GPT가 굉장히 지금 핫하게 사용자들한테 어떤 눈에 보이는 효과가 어떻게 보면 있기 때문에 관심이 많이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 관점에서 주의해서 해야 된다는 리포트였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AI 쪽 회사들을 모아서 투자하는 펀드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나와 있죠.
굉장히 많은 이제 AI 관련 주가 코난 테크놀로지 나오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AI 회사들 모아서 투자하는 ETF, 그다음 해외 기업, 국내 기업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이제 뭐 지금 엔비디아도 그렇고 저희 한국에도 그 반도체 회사들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이 아까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AI 솔루션을 제대로 만들려면 많은 데이터와 정답을 가지고 교육을 잘 시켜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하려면 클라우드에 그런 엔비디아나 인텔이나 이런 칩들, 반도체 칩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옛날에 미국에서 금광이 발견되었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게 청바지 회사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또 반도체가 가장 이 AI 챗봇의 어떻게 보면 수혜자가 아니냐. 그래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관심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서 제가 짧게 퀀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 챗봇을 실제 써보고 지금 리포트를 하나 작성했는데 굉장히 좋은 말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AI 자체가 사람의 경쟁자가 아니다. 결국은 그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세상이 온다는 기조로 리포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AI가 사람을 대체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AI는 사람들이 굉장히 반복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작업들을 더 빨리 더 정확하게 해주는 거에 이용하고 그 AI를 잘 사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야 된다는 기조로 리포트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챗 GPT가 프로그램도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퀀트에 사용되는 그런 프로그램들 해가지고 본인들이 한 번씩 검증해보고 리포트를 만들었더라고요. 여기도 인공지능 설명도 굉장히 잘 돼 있고 본인들이 끝에 굉장히 퀀트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제 머신러닝 가지고 어떤 식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기존에 많이 굉장히 많이 했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 되고 결론을 한번 여기 보시면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장단기 추세선 크로스오버를 챗 GPT한테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나름 굉장히 많이 했.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은 자기가 창의적으로 뭔가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인공지능을 지금 만들고는 있지만 아직 나와 있지 않고 가장 중요한 건 그 인공지능보다 이 분석자가 더 똑똑해야 된다는 사람이 인공지능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걸 메시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5패턴이나 주식 투자에 좋은 기법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그 기법을 잘 사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법적인 솔루션으로 AI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진정한 경쟁자는 AI가 아니고 개인이 그 AI를 잘 사용을 해야 된다는 그거로 리포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 거의 이게 이제 결론이고, 챗 GPT는 어제 제가 한번 보여드렸죠. 그래서 그거로 대신하고, 한번 챗 GPT 가입하셔가지고, 그냥 간단한 상식 같은 거 물어보는 건 굉장히 빨리 답을 잘 해주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지금은 아직까지 무료니까 한 번씩 사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챗 GPT가 어플이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가야 되는 거예요? 챗 GPT가 지금 제가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챗 GPT가 돌아가는 데는 클라우드에서 돌아갑니다. 근데 그거를 사용자들이 텍스트를 치고 하는 것들은 다 이제 이 엣지 PC나 핸드폰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 개가 돌아가지만 그 내가 질문을 보내면 챗 GPT가 해석하는 건 클라우드에서 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까지 많은 분들이 도움이 되셨을까요? 챗 운영이 지금 미국 사이트인 거라는 거예요? 네, 예, 맞습니다. 챗 음, GPT가 잠깐만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아, 이거 아니다. 이게 이제 챗 GPT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처음에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해놨던 이 챗이 있는데 여기에 텍스트 현재는 챗 GPT 3.5까지는 텍스트만 주로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상이나 이런 것들도 준비는 하고 있다는데 4.0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화면은 보이시죠?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던지면 얘가 클라우드에서 그 질문에 대한 거를 AI가 해석을 해가지고 답변을 줍니다. 영어는 굉장히 반응이 빠른데 한글은 생각보다 조금 늦게 반응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챗 GPT가 지금 굉장히 이 답변에 대해서 챗 GPT도 지금 뭐 실수도 나오고 해서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잠깐씩 떨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굉장히 정답을 잘 어, 요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뭐 유튜브 같은 것들 이렇게 들은 거지만 이 챗 GPT를 마이크로소프트가 빙 본인들 검색 엔진에 넣어가지고 유료화 서비스까지 계획을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 솔루션에 이 챗 GPT를 비서로 활용해가지고 저희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화상 회의를 한다 그러면 챗 GPT가 옆에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뭐 찾아봐줘 이러면 자기가 음성으로 그거 인지해가지고 옆에서 알려주고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모든 사람들이 이제 회의에서 이야기하면 그 음성을 구분해가지고 그 사람이 뭔 말 했는지를 기록을 해놓고 미팅 노트도 정리해주고 누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다 정리해주는 것까지 이미 개발이 완료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나 이런 데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나라 많은 회사들도 이제 이런 챗 GPT를 개발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이버나 어떤 삼성이나 LG 그런 대기업에서 이런 솔루션들을 개발하고 있고, 뭐 코난 테크놀로지, 솔트룩스 이런 많은 회사들은 이런 AI 플랫폼을 이용을 해가지고 좋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이제 매출을 얻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이제 남들과 차별화된 솔루션을 만들어서 시장에서 매출을 올리면 그 회사가 앞으로 이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세요? 챗 어제도 GPT 이거는 뭐 우리 어떠한 뭐랄까 조금 큰 금융기관 같은데 네, 카톡이 자동으로 요즘에는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맞습니다. 바쁘면은 맞습니다. 간단하게 AI한테 여기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은 계좌이체, 뭐 송금하는 방법, 맞습니다. 뭐 출금하는 그거 간단하게 뜨는 건데 얘를 또 이런 사이트는 지금 다 무료화하고 있는데 이거를 또 유료화까지 하면은 이게 과연 유료화가 얼마나 돈을 예, 주면서 사람들이 쓸까? 이 생각이 지금 들었어요. 하다못해 쇼핑몰에서도 네, 들어가면은 조그마한 팝업창에 뭐 자기 담당자가 지금은 부재 중인 점심시간 같은 경우 보면은 여기에 바쁘니까 콜센터 담당이 바쁘니까 여기에 간단한 질문을 올려주시면은 챗봇이 도와드립니다. 이렇게 뜨는데 네. 이거를 서비스로 간다고 하면은 이걸 과연 쓸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플랫폼이란 개념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카카오가 카카오톡을 처음에 공짜로 풀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지금 카카오가 처음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광고로 돈 벌고 지금은 어떤 거를 하냐면 톡 서비스라고 있습니다. 한 달에 990원인가? 근데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핸드폰 옮기면서 카카오톡에 카톡에 있던 데이터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한 달에 990원 내고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이게 플랫폼이라는 약간 개념입니다. 처음에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무료로 풀어가지고 그 플랫폼을 안 쓰게 못 쓰게 안 쓰고는 못 배기게 하는 거죠. 계속 사용하게끔 하고 나중에 광고나 서비스 이용료를 받습니다. 지금 전 세계 네네네. 웬만한 플랫폼 회사들, 애플,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많은 회사들이 처음에는 공짜로 사용자들을 급격하게 늘리기 위해서 집중을 하죠. 그 다음 한 달 이용료를 받습니다. 애플도 지금 한 달 이용료 내야 되거든요. 웬만한 거 쓰려면. 그것처럼 챗 GPT도 MS가 지금 비즈니스적으로 이제 아직까진 많이 이야기 안 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런 비즈니스 전략을 똑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한 달에 20불, 18불 이야기 나오고 기업이나 그런 이거를 이제 챗 GPT를 일반 사용자가 이렇게 홈페이지에서 쓰는 게 이제 한 달에 20불이고 이거를 대량으로 프로그램으로 연동해가지고 본인들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비즈니스 모델마다 그 코스트 단가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미 그런 것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보다 더 검색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되면 사용자들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하겠죠. 네. 네네. 망고님도 올려주셨네요. 네, 예, 맞습니다. 유튜브 프리미엄도 마찬가지죠. 네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 경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시장에서 네이버 같은 회사가 잘 없죠. 국내 검색 시장을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는 네이버죠. 웬만한 데는 다 구글 사용하거든. 근데
그래서 네이버가 좀 더 AI 쪽에 좀 더 두각을 나타내 가지고 잘 성장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조그만한 회사들도 네이버처럼 이렇게 많이 커 나가면 전 세계로 진출도 할 수 있겠죠. 네이버가 얼마 전에 미국에 있는 그 회사 하나를 1조에 사왔죠. 그래서 지금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로 진출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거의 한 1시간 40분 다들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는데. 많이 됐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AI에 대해서 그 어려운 게 아니고 인간을 모방해서 좋은 학습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로 이해하시면 조금 저의 바람입니다. 아유, 네. 늦게까지 많이 고생하셨습니다.